안녕하십니까. 엄마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매주 1회로 매주 1회 공정선거 특집 연속방송을 지금 여야를 떠나서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8대도 그랬고 2002년도부터 우리 그러니까 2002년이 언제냐면은 전자 분류기죠. 지금은 분류기라고 하는데 2002년도에는 전자 개표기라고 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거 의혹은 여당이 대통령이 당선을 시키던가 야당이 시키던가 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구 대선, 19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 일단 첫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화면은 거제도에서 김동성이라는 분께서 개표장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 자, 동영상으로 찍읍시다. 자, 동영상으로. 이거 무효표. 태어난 곳이어야 하던데. 지금까지 화면을 보신 것은 김동성 거제도에서 개표함을 열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서 보셨다시피 투표함에 쏟아진 투표지가 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찍혔지만은 우리가 바로 개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수두룩 이렇게 펼쳐진 것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김동성 씨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나 사무원들은 이분의 개표 참관인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묵살하고 도리어 이분을 업무 방해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예, 조 대표님 여기 보니까 네. 지금 어떤 때는 다 펴져 있고요. 네네. 또 이쪽으로 좀 옮겨가니까 이쪽 부분은 또 다 접혀져 있어요. 똑같은 형태로요. 네. 이게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 부분에 이쪽 파트에서 지금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예, 예. 이쪽 파트에서 펼쳐진 부분은 지금 현재 전부 길게 반으로 다 접혀 있어요. 네네네. 세로 어떻게 모양으로. 예, 네. 그리고 다른 쪽의 화면을 보니까 네. 여기서는 잠시만요. 이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펴져 있어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진짜 보고도 이 상황을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개표장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검표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무 직원들도 있고 선거 사무관도 있고 뭐 참관인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 미스테리네요. 상황을 보고 예,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예. 미스테리네요. 네, 이제 네. 어떤 개표장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반으로 접더라. 네네네. 어떻게 신의 계시가 있었는 미스테리 같네요. 네, 그 참 그렇죠.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러한 그 보십시오. 세로로 이렇게 접힌 센스가. 용지가 네. 그또 한꺼번에 네. 지금 이 뭉태기로 이렇게 저 쏟아져서 나와서 어떻게 저렇게 그분들은 특별 교육을 아마 받고 나왔지 않았나 그러게요. 네. 예 싶습니다. 참 너무 미스테리하네요. 네. 그다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번 두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40대 여성이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봉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43살 A씨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사진 찍히는 소리를 들은 선거사무원 등이 A씨가 투표지를 촬영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온 그대로 그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는 정상적인 뉴스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투표를 한 유권자가 신고가 되어서 경찰에게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는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투표장 안에서 네. 자기의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는 게 불법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의심이 가거나 의혹이 가면은 그것을 체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있고 단지 공직선거 그게 되게 자기 표를 찍어서 나오면 불법이다라는 것이 네네. 전혀 그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여기서 그 네네. 경찰이 정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지 촬영을 금지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는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또 나와 있는 것이 투표장 내나 개표장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네네. 예, 그런 것은 마땅히 저지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투표 용지를 찍었다고 해서 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불법적인 사항들은 당연히 우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체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근데 이것 갖고 이제 처벌을까지 갔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앵커, 그러니까 뉴스를 이제 우리가 선거 기간이 되면은 방송을 통해서 앵커나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합뉴스 TV에서 앵커가 투표 용지로 잘못한 멘트에 관한 증거 자료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 경기 의정부시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가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녹양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50살 A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발각돼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A씨는 촬영 금지인지 몰라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고발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어서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서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한 50대 적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표한 그 투표용지는 없죠. 기표했으니까 이거는 기표하는 순간부터 투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앵커가 말한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뭐가 투표용지고 뭐가 투표지인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투표용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라는 것은 우리 그 유권자가 그 기표를 할 수 있도록 종이로 그 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도장이 찍혔으면 투표지, 도장이 안 찍혔으면 투표용지로서 그거는 촬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처벌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네. 의사가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투표 용지를 찍어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은 그 경향신문인데요. 이건가요? 여기. 경향신문의 네네. 경향신문의 인터넷판으로 2017년 12월 27일 그 기사인데요. 그 기표 전은 투표용지, 기표 후는 투표지, 법원 투표용지 촬영에 무죄 선고 이런 그 타이틀로 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형사부 최호식 부장판사는 공직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표 용지를 찍어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 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 김모 씨인데요. 19세입니다. 그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신 유권자인데요. 그 신기해서 한번 그 찍어봤답니다. 투표 용지를.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기소가 돼서 이제 법원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행히도 그 투표지를 찍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의사가 반영된 투표지를 찍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 기표하기 전 투표 용지를 찍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동 MBC에서 그 방송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상 첫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이른바 투표 인증샷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동사무소에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 대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미리 운영되는 사전투표소입니다. 부재자 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는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고 대통령 선거에선 이번이 첫 사전투표입니다. 앞서 두 번의 선거에선 전체 투표자의 5분의 1이 사전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읍면 동별로 한 곳씩 경북은 333곳에 투표소가 설치됐지만 선거인 명부가 공유되기 때문에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인터넷이고 모두 막아놨습니다. 구시군 단위로, 지금은 전국 단위로 중앙위원회에서 전국의 유권자를 통합 관리하고 또 그 시스템이 읍면동 단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됐던 일부 인증샷도 이번 선거부터 대폭 허용됩니다. 지지 후보를 나타내는 손동작은 물론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촬영해 SNS에 게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표소 안이나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계속 금지됩니다. 선거법에서는 SNS 인증샷 부분을 선거운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일날도 그 일정 부분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전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투표 인증 대폭 허용. 네. 네. 사전 투표 시작. 이거는 이제 사전 투표 이야기인가요? 네, 사전 투표도 그렇고 본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네네. 투표도 그렇고 본 투표도 그렇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기 그 취재 과정에서 안동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강일호 사무국장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전국 단위로 유권자 명단과 명단이 전자망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안동 MBC 홍석준 기자는 또 그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기표소 안이나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고 이렇게 리포팅을 하는데요. 이게 틀렸죠. 투표소 안이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죠. 투표 용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표 용지는 기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찍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죠. 수원지법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방송 기자가 이렇게 투표지와 투표 용지를 구분 못하는 그런 사례를 보셨습니다. 네. 예.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또 네네.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조선일보 기사, 이것은 조선일보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 용지 촬영하다가 찰칵 소리에 또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 내용에서 조선일보 한동희 기자는 그 투표 용지와 투표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사를 썼다는 증거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관위가 투표 용지를 무효 처리했다는 것이라면서 이 투표지가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기표하려고 했다면 자유한국당에 불리했다. 왜냐하면 무효 처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매우 여기서 이제 이 그 기자는 선관위 찍은 것이죠. 찍은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투표지입니다, 그렇죠? 투표지인데 여기서 그 한동희 기자는 선관위가 투표 용지를 무효 처리했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자나 아까 전에 보신 앵커들이 용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그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 말고도 여러 곳에서 신문 기사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방송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보의 미흡이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투표를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그 투표라는 것은 쉬워야 됩니다, 그죠? 쉽게, 그렇죠. 예, 쉽게 그 당이나 그 후보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이제 기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전자개표기, 분류기 뭐 이렇게 전자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투표 용지가 뭔지, 투표지가 뭔지 일반적인 국민들은 뭐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5구 대선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투표 용지가 뭔지, 투표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 성함을 제가 밝히지 못하는 것은 참 그분을 배려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최근에 그 김동성 씨라고 네네, 거제도. 예, 거제도에서 계셨던 분인데 이런 투표 용지도 그분도 문제로 네.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분은 그 5구 대선 때에 투표 참관인으로도 참관하시고 개표 참관인으로서도 참가하셔서 아까 보신 이분이 촬영한 영상이 많습니다.
그 아까 보셨다시피 개표할 때에 그 뭐죠 테이블 위에 개표 테이블 위에 아까 그 투표지가 펼쳐져 있는 것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그리고 또 아까 보셨다시피 반으로 그, 접혀 예, 있는 거. 그것도 세로로 반으로 맞아. 접힌 것이 여러 개가 네. 여러 개 뭐 100개 이상 100장 이상은 돼 보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예. 전체적인 스토리가 김동성 씨에 관한 스토리가 네.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동성 씨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 노력도 투자를 하시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참, 예, 애쓰고 계십니다. 5구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그 직접 눈앞에서 펼쳐진 투표지 세로로 접힌 것도 그렇고 뭐 펴져 있는 것도 보고 그분이 이제 보시면서 얼마나 이것은 부정선거다라는 확신에 차서 저한테도 제보한 거죠. 그 영상을 제보하고 여러 지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단에 오르셔서 답답해서 연설도 하시고 하십니다.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고 회사 생활하면서 이거 선거법도 여러 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한데 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이 국가 공권력에서는 이분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분을 업무방해 또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걸로 이제 기소를 하는 그런 네네. 상황이 네.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 그럼 혹시 안타깝습니다. 김동성 씨가 그 현장에서 네. 어떤 그 업무를 방해할 만한 난동을 부리거나 그랬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 앞으로도 계속 제가 특집 연속 방송을 할 텐데 네. 김동성 씨가 직접 촬영한 화면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실 수 네네.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오히려 말을 회피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과잉 대응을 하여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죠. 예, 그런 영상까지 우리가 잘 보관을 하고.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판결까지도 그러한 영상을 제시했는 것 같은데 판결에 이 벌금 100만 원인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료로 네. 인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도 이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국민이 궁금해서 물어본 바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업무 방해 등으로 해서 벌금을 부과를 시켰다면 네. 결국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어떤 보복행위가 온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공권력은 이제 법의 논리에 맞게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 집행이 되어야지 법에 없는 법을 위법하고 아니면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직무를 유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조직폭력배들은 조직폭력배하고 우리 정부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조직폭력배들은 법에 근거 없이 그냥 주먹을 쓰는 것이죠. 근데 국가 공권력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법을 어겼을 때. 근데 김동성 씨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아닌데 이렇게 국가로 인해서 이렇게 강제성이 동원되는 벌금 같은 게 뭡니까? 벌금을 내야 한다죠. 언제까지 내야 한다. 이런 공권력의 남용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은평구 녹번동에서 네네. 무슨 또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무슨 일인가요? 네. 자, 은평구 녹본동에는 제가 기자로서 이제 사전선거 첫날, 그러니까 6.13, 이것은 6.13 선거입니다. 6.13 선거에서 제가 직접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카메라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저는 투표장 내에, 그러니까 투표소도 아니고요, 기표소도 아니고 투표소 안도 아니고 그 밖에서 유권자들의 분주한 모습을 제가 담기 위해서 장 외죠,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찍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거관리관이 선거에 방해된다고 하여서 경찰을 부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 출동한 경찰관도 참 웃긴 것이 출동했으면은 신고자와 피신고인을 놓고 잘잘못을 균형감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은 영상에도 보이다시피 이 경찰관이 무턱대고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지금 좀 보시죠. 네네. 찍으세요. 무슨 뭘 업무방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하는 업무가 있으세요 지금? 업무가요? 선생님 하는 업무가 뭐예요 지금? 저는 여기 어떻게 되시는데 여기? 경찰들이 왜 그렇게 다그치죠?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하죠.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하는 경찰이야. 왜 그래 저한테 업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하는 빗대를 높여가면서 선생님 말씀하는 업무를 제대로 말씀하세요. 얘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 나는 당신 보세요. 너 지금 업무가 방해. 형님. 아 예.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조용할 테니까 알기 때문에 조용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 화면은 지금 이제 자막 이 화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보시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편향이 아니에요. 말로 다 선생님 보고. 말씀하시는 경찰이 이렇게 이거는 내가 증거 자료를 시행해서 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러지? 하세요. 지금 가격하는 업무방해라 행동이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면은 막 내려가서 따지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 훨씬 많아졌어요. 제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업무방해라고. 되는지 태극기를 그러면은 태극기하고 판단을 인공기를 선생님 예를 들어서 판단합니까? 하면 인공기 든 사람은 별로 그렇게 처벌을 안 하는 것 같고 태극기를 든 사람에게 과잉만을 이렇게 이 경찰관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손대고 치워주죠?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복만 벗으면 네네. 이거 깡패죠. 네, 진짜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많은 일을 경험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너무 얼토당토 않게 하는 반응을 하는 경찰들한테 마음도 상해 보시고 저기 가서 이제 자료를 좀 오픈해 달라 그러면 잘 오픈을 하긴 하나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2016년 10월부터 지금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좀 사회가 조금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올 초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여러 곳에서 경찰들도 그렇고 공무원과 부딪힌 사례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언론 노조하고도 싸워가지고 제가 벌금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자료를 오픈해 달라 그러면 순순하게 오픈을 해주나요? 예, 안 해주죠. 공무원들은 안 투쟁을 해도 안 해주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자가 취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김동성 씨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이 협조 안 해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기자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은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심지어는 판단을 그러니까 이게 보도할지 안 할지를 홍보실이 다 있잖아요.
홍보실에서 한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니 홍보실에서 그거를 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홍보실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쉽게 취재를 할 수 있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묻고 취재하고 이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현 정권은 초창기에는 이 현 정권은 언론 자유도 외치고 했던 정권입니다. 근데 그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싹 달라졌죠. 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 네. 예, 저는 그게 가끔가다 좀 야속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게 예.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런 거를 많이 부르짖었던 분들이시라 예. 그러면 힘을 가졌으면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그거를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국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요. 네. 기대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기대감을 너무나 저버린 행동을 하면서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한테는 좀 아량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막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그 단적인 예가 네. KBS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KBS가 표장된 그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음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그 공개하는 자료를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진이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여기? 네네. 현재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도 있고 그 옆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자유 언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네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그 국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와서 언론 자유를 우리 뭐 이들이 얘기하는 우파에서 이 언론 자유를 외치니까 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바꾸기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그쪽에서는 네, 언론 자유를 약간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네. 변명을 어떻게 하던가요? 너무 그냥 궁금하네요. 뭐 네. 언론 자유를 당신들이 외치지 않았느냐? 네. 지금 와서는 딴 얘기하는데 네네. 그게 그 말이 당신들이 야당일 때하고 지금 여당일 때하고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분들 지금은 자신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어떻게 당당? 우리 업무상 말해 줄 수 없다 이거죠. 에? 업무상 이것은 얘기해 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예전에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냐고 말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네. 업무상 말해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 동문서답으로 네,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재밌네요.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그 취재를 방해하는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 황당한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가요? 6.13 지방선거의 은평구 불광 1 동사무소. 이것은 네. 제가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은평구 같은 경우에가 제가 지금 이게 왜 지금 아까 은평구는 경찰 간의 그런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었고요. 네네.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네. 아까 얘기 드렸듯이 투표지 촬영 금지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표소 내에 투표지 촬영 금지라는 포스터가 지금 보이죠.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투표지 촬영 금지라는 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도배질이 돼 있어요. 네. 여기가 불광동인데요. 네네. 불광 1동 사무소인데요. 이렇게 도배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땅지자로 해석하네요. 사무원이 투표지 촬영 금지라 했는데 그 지자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땅지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지? 투표소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종이가 아니고
종이지자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땅지로 해석을 해서 이 지역에서 취재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 불법이네요, 네, 그러면. 불법이죠.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찍는 것을 기자로서 이제 허가를 받고 찍었지만요. 네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무원하고 투표관리관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일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창간 민주당에 창간 있는. 이거 찍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찍기 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투표 제가 촬영하기 네네, 위해서 이제 투표 촬영한다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네네. 투표지 촬영 금지를 이분도 아마 투표 장소로 생각을 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왜 촬영하냐면서 밀었어요. 밀었습니다. 그래 넘어지셨어요. 손을 비틀면서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사 고소를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손을 비틀면서 밀었다면 그건 네. 분명히 폭행인데도 폭행이죠. 네.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네네. 우리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당시 선거관리관 네네. 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직원 선거사무원도 그렇고 투표관리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 또 간사 이명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네. 불광동 사무소에 간사 이명이 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관사 2명이랑 간사 2명? 네, 간사 네네. 2명이 두 있었는데 네네. 이분들은 저의 취재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제가 언급은 해놨으나 이게 그냥 덮였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또 기소가 반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투표지 촬영 금지가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 좀. 근데 저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원래 이 투표라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투명성의 가장 근본이 뭐겠어요? 국민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게 그 과정을 오픈해 주는 것도 사실 투명성을 입증시키기에 좋은 방법인데 취재를 방해를 했다라는 게 그거는 투명성하고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도 사실 마구다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취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서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취재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취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서 그 전에 이제 상황은 우리 기자들이 이게 어떻게 취재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뭔지를 상황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취재할 건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협조 관계에서 우리 기자들이 힘든 것이 어느 정도의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취재하는데 우리 정보 다 주고 하면은 그쪽 공무원들이나 취재를 좋은 쪽이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안 좋은 쪽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공무원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협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취재를 하면서도 딜레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찰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취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이나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부당한 기자가 부당하게 하면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야지 당신은 취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자리를 내쫓는다든지 경찰을 불러서 저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여담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모든 게 이제 공명정대라는 건 속사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하려면 앞으로는 각 투표장마다 360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 네. 해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나 막 그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이 알아야죠. 당연히 공정하게 모든 게 밝혀져야지. 이게 공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지금 사회가 그 과학화, IT화되고 이 과학화되다 보니까 우리 기계를 믿는 것이죠. 네. 기계를 믿고 그러니까 CC 카메라도 달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들어갔을 때 그 신뢰도 그렇죠. 서로가 믿음, 서로의 그렇죠. 믿음이 무엇보다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고 해야 되는데 이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자꾸 부정선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네. 그것을 그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뭐 제약을 두는데 근데 그 제약을 두는 데에 여야나 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은 국회나 이 책임자들이 그리고 이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위에서 잘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참 엄정하고 공정하구나.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스스로가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적어도 취재하러 갔을 때 기자들한테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그다음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조경태 의원이 전자개표기. 네. 네. 조경태 의원이 그 지난 2월달에 네네. 당 대표, 당 최고위원 그 위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신의 한 수에 출연해서 이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그 조경태 의원은 그 신의 한 수에 출연해서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여기는 그 우리 안동 데일리 기사로 제가 작성한 기사인데요. 여기도 존재하지 않는 링크라고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네. 나오는데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어떤 네,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조경태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전자개표기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조경태 의원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그때 신의 한 수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과 직접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재점검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요구하는 그 바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말이 신의 한 수에서 출연했을 때와 나중에 찾아가서 질문했을 때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네. 신의 한 수에서는 어떻게 말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어떤 점이 달랐나요? 네. 신의 한 수에서 출연해서는 본인이 그 민주당에 있을 때 또 그 이런 그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아마 그때는 아마 조경태 의원은 이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국회의사당 안에 가면 투표할 때 전자투표를 하죠. 네. 거기 그 각 의원 그 좌석에 그 버튼식으로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네네. 할 때 이게 혹시 그 전자 시스템으로 오류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잘못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바일 투표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데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은 전자개표기를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강행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임명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그다음에 그 기계라서 조작이 가능할 수 있고 오작동의 우려도 있다. 그리고 그 선거 시스템을 수출한 국가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논란이 있는 만큼 나경원 원내대표와 27일 선출될 그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 찾아갔을 때는 그런 얘기는 들어가고 방금 얘기처럼 몇 가지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나머지는 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은 투표용지가 2개였습니다.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전 투표 때 쓰인 용지와 본 투표용지가 달랐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얘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아마 그럼 제가 선거관리위원이신가요, 조경태 의원이? 아니요. 지금 조경태 의원은 제가 네네. 방금 따로. 얘기한 걸로 제가 다 네네.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네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투표 용지가 네. 2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2가지라고 얘기할 때 그 투표 용지는 여백이 있고 없고를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2가지였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 때에 쓰인 투표 용지는 QR 코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 투표 용지에 쓰인 그 투표 용지는 그 QR 코드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투표 용지가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알리지를 않았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잊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그 행태를 보였죠. 그리고 그 2개라는 주장에 대해서 하고 2개라고 얘기하는 그 유권자들에게 도리어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사태도 생겼습니다. 지난 오후 대선 투표 때. 용지가 예. 2종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의문점을 갖는 것처럼 칸이 떨어져 있는 것과 칸이 붙어 있는 노트형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저도 사실 노트형에다가 해서 저는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럼 저도 고소당하나요? 아무튼 그 당시 아마 11명이 고소당하고 추가로 3명이 더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저는 노트형이다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노트형이기 때문에 바깥에 주변에 칸이 없었어요. 여백의 칸이. 그래서 여기서 좀 밀려나면 남의 거에 찍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걱정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 여백이 저는 여백이 그 있는 투표용지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표 칸이 좁았습니다. 좁아서 투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그 투표용지 투표 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밝혀진 사실이죠.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리고 또 지금 드루킹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드루킹이 그 사이트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그 여론 조작을 하고 있었죠. 여론 조작을 하고 그 잘못된 왜곡된 그 여론으로 그 선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선거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결정적으로 투표를 하고 개표가 됐을 때 그 결과가 그 여론 조작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 조작하고 개표하고 뭐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5구 대선도 그렇고 6.13도 그렇고 사전 출구조사라든지 우리가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대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루킹과 이 부정선거 지금 저 플라스틱으로 그 함을 만듭니까? 이게 참 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봉인하는 이런 것도 스티커로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연속으로 그 방송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도 잘못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도 잘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사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과의 그 커넥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방송에도 보셨다시피 이 공정하게 그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와서 일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참관인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과연. 그리고 또 우리가 6.13 선거도 그렇고 5.9 대선도 그렇고 거기 가 보면 야당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보다는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민주당이나 이런 참관인이 많고 우리 한국당에서는 참관인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보통 참관인 수가 야당에서 지금 뭐 야당이 있습니까? 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거의 민주당과 같은 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한국당 사무원들이 좀 문제가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표한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고 4, 5일을 보관하는데 이 보관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체국 그것도 가보면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또 우체국 차량이 와요. 구분을 하죠. 이것도 또 이동을 하죠. 이동해서 또 각 관할 관외 투표지로 또 자신의 소속 지역으로 이제 우편 발송이 됩니다. 이러면서 또 투표한 관리 문제, 그다음에 개표할 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에 쓰이는 QR 코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날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요, 사전 투표 용지에 쓰이는 QR 코드는 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막대형 바코드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QR 코드로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개정안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지금 오늘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와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